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2간지 중 신명리 강의 중 12간지 중 원숭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아홉 번째인가요? 순서로는 어, 제가 원래 강의 순서를 하는 게 저기 12간지 순서대로 않고 제 나름대로 어, 어, 현재 지구의 영향력이 높은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원숭이 종족을 이번 시간에 한 이유는 그만큼 영향력이 높기도 하고 좀 이 원숭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체 수 이게 제 숫자가 인구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12간지 12종족 중에서 천신계 중에서 엄밀히 따지면 저기 일단 개 종족은 사이보그 종족이고 천신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토끼 종족 다음으로 제일 인구수가 그 다음으로 적은 게 원숭이 종족이에요. 제가 그때 12간주에서 제일 인구수가 천신계에서 제일 적은 게 토끼 종족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 종족으로 좀 귀한 게 원숭이 종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원리를 전하 은하계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의식 수준이 높은 종족들이에요. 토끼 종족이 제일 은하계 중심에 가깝고요. 두 번째로 은하계 중심을 갖고 게 원숭이 종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면적이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지고 밖으로 가면 갈수록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수가 아무래도 그 은하계를 이렇게 그냥 위에서 봤을 때, 나선형 은하계 봤을 때, 중심에 가까운 면적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일 가까운 게, 의식수준이 높은 게 토끼 종족, 그 다음에 원숭이 종족, 그 다음에 용종족, 그 다음에 호랑이 종족. 용종족 같은 인구가 많아요. 그 대신 넓게 이제 좀 그 안에서 지름의 안쪽에서도 좀 넓게 비교적 이게 좀 제국화가 됐다고 해야 하나? 여기는 이제 법제와 민주정이 잘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통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게 잘 되어 있고요. 호랑이 종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구수가 여기도 이제 좀 적은 편이고요. 원숭이 종족 다음으로 이제 적은 게 저기 토끼 종족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원숭이 종족, 그 다음 순서가 호랑이 종족이에요. 호랑이 종족도 비교적 안쪽에 있어서 워낙 중심 가까운 데에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군대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구를 그렇게 늘리지를 않아요. 이제 호랑이 종족으로 이제 들어오고 싶어하는 종족들이 많긴 전사 종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여기 까다로워요. 이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시험을 많이 쳐가지고 거기서 그 시험을 다 통과를 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일단 의식 수준이 낮고 일단 좀 이렇게 정의롭지 않으면 의리가 없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전투 능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이런 걸 했을 때 호랑이 종족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민을 받아줬다고 해야 하나? 이 현대인들 관점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종족과는 다르게 다른 종족은 이게 자기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족을 제가 이렇게 막 펼쳐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원숭이 종족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 딱 세 종족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올렸냐면 원숭이 종족은 거의 이 세 종족하고만 인연을 맺어요. 그 다른 종족하고는 인연을 안 맺어요. 왜냐고요? 이 종족의 좀 특색이 그래요. 이게 영화의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원숭이 종족이 꽃을 피운 게 옛날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그 그리스에 가면 이렇게 막 토론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철학 같은 게 이게 원숭이 종족의 문화예요. 그 현대의 그 대학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죠. 우리나라 대학하고는 좀 많이 틀리고 이게 서양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로 원래 대학이라는 게 서로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저런데 우리나라 대학은 거의 뭐 주입식 저희 학교만 그랬나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토론이나 이런 수평적인 것보다는 수직적이면서도 이게 그냥 저기 암기 형식 교육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 교육이. 뭐 상급 교육은 또 안 이게 상위에 있는 대학은 뭐 안 그런 대학도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서양에 있는 예를 들면 뭐그 대학을 뭐 다니거나 뭐 이렇게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이게 좀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자율적이며 토론적이고 그리고 또 저 연구 지향적인 이런 대학들 이게 선진국에 가면 그런 대학들이 많잖아요. 좀 그런 대학 문화가 원숭이 종족 문화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란가요? 그 원숭이 종족이 피운 그 문화가 그 대학 문화예요, 서양에. 근데 우리 쪽은 이게 암기 쪽이라서 약간 좀 원숭이 종족 이게 방식은 많이 좀 틀리고 이게 토론 이게 대학 서양 보면 딱 그런 게 있잖아요. 토론, 연구 지향적이고 그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요런 게 원숭이 종족의 문화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대학생 거의 문화가 다 그래요. 거의 무슨 저기 대학생들 이렇게 토론하듯이 일상 모든 국민 자체가 다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원숭이 종족은. 지구하고 많이 틀려요. 그리고 다른 종족하고도 색깔이 확연하게 틀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게 단편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지구에 오면 이런 양반들이 제가 타로 카드 밑에 하단에다가 제가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 여기 보면 이게 다 에이스 카드예요. 다 에이스 카드인데 요 카드들이 마치 원숭이 종족 같아요. 제가 이걸 군사 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이스 카드 같은 얼굴이 안 보여요. 다른 카드와는 다르게 몸도 안 보이고 손만 삐쭉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제 상징물만 딱 쥐고 있어요. 마치 에이스 카드와 같아요.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군사라고 많이 하죠. 우리 동양에서는 대표적인 역사적으로는 군사하면 다 군사 이게 대표적인 군사하면 다들 다 이게 대표적인 군사 얘기하면 대벌 저기 삼국지 제갈공명을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면 이성계의 군사 하면 누구면 당연히 저기 정도전인가요? 정도전을 떠올릴 겁니다. 그뭐 저기 오다 노부 저기 일본에 가면 일본도 저기 나름대로 삼국지 개념으로 이렇게 저기 전국 시대가 있고 그걸 통일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통일을 우리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고 저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줄 알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다 노부가 오다 이 양반이 했거든요. 이게 발음이 안 되네. 오다 노부가 오다 이 양반이 했거든요. 근데 오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역사를 통해서 일본 이거를 잘 배우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오다? 누구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걸 오다 노부나라고 이 양반으로 봐요. 오다 노부나의 군사가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오다 노부나가 죽으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갔죠. 마치 오다 노부나에게 있어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사와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조선 역대 왕으로 보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잖아요. 이게 삼군사 제도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중국의 삼군사 제도에서 온 거예요. 이게 이 기록에 이게 나와 있을지 모르는데 삼군사 제도가 어디냐면 당태종한테 이게 나온 거예요. 당태종이 자기가 지략이 약한 걸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당태종 같은 경우는 당태종이 나중에 이제 저기
태종에 살면서 살죠. 그럼 태종에게 있어서 저 군사가 누구였죠? 이게 누구냐?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조말생인가? 아닌가? 저기 누구 있었잖아요. 거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양반 기억이 안 나고 그 세조에게 있었으면 한머식이 있지요. 뭐그한 머식이 기억도 갑자기 안 나네 이 이름도. 그 양반 저기 태조에 있었는 한머식이가 군사하고 근데 조선 역대로 보면 이게 삼군사제도라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군사 제로 돼 있어요. 이게 이거를 그 뭐냐 이걸 뭐냐 제3총제제인가? 이거 뭐 나중에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 명의 군사적 개념으로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실질적으로 모든 저기 국사 일을 다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왕은 그럼 뭐 허수아비냐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두루두루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군사가 하고 이제 각 그 밑으로 해가지고 각 이제 저기 무슨 지금을 따는 무슨 판사 무슨 뭐 이게 장관 같은 이제 이게 있어요. 뭐 병조판서면 이제 참 국방부 장관 다 까먹었네 옛날에 배웠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관이 있고 위에 이제 삼군사 제도가 있어요. 삼군사가 뭐냐 왕을 주변에서 세 명의 군사가 있는 제도예요. 이게 원래 이제 당태종으로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 이제 저기 이게 나중에 정도전이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조선을 건국할 때 이제 그 삼군사 제도를 이걸 만들어요. 이게 저기 옛날 당토종은 옛날 저기 이게 당태종을 나타내는 그림에 보면 주변에 세 명의 신하가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림에 제 역사 그 저기 그림 같은 거기 보면 당태종 있고 항상 세 명의 신하가 옆에 그 양반이 삼군사예요. 이 삼군사가 정확히 어디서 이게 더 좀 역사를 하면 어디서 나 근데 이게 저기 당태종도 이걸 어디서 했냐면 한무제한테도 이게 저기 옛날 저기 한나라 한무제한테도 이게 배운 게 있고 한나라의 한무제도 그 전에 누구한테 배웠냐면 한나라를 세운 유방한테 배워요. 유방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세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초안지를 좀 읽어보고 여러 좀 약간 역사에서 아신 분들은 다들 그 세 명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이게 삼군사제도가 이게 이제 이게 다 이게 내려온 거예요. 이제 왕이 있으면 세 명이 지혜로운 저기 그 군사가 이제 세 명이 포진을 해요. 근데 군사들은 역사에 기록이 안 돼요, 이름이 잘.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왕이나 장군 아니면 여왕 뭐 아니면 뭐 저기 하여튼 이게 요런 사람들이 역사에 그 서포트를 받지 군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역사에 이름을 안 남기고 뒤에서 그냥 서포트는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은 행사는 하죠. 그 시대에. 마치 원숭이 종족이래요. 원숭이 종족이 이렇게 저 위에서 학식이 높고 지혜가 좋고 지식이 많아요. 얘는 좀 책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옆에서 자문이나 이게 군사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지금 다 저기 군사들은 역사에 남은 군사들은 다 저기 원숭이 종족이겠네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제갈공명. 제갈공명 대표적이죠. 제갈공명은 12종족 소속이 아니고요. 9차원 존재입니다. 이 양반이. 그러면 당연히 천신계 자체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기스칸의 야율초제를 많이 두 번째로 뽑거든요. 이 양반이 뭐 최고라고도 하는데 야율초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이 양반도 12종족 소속도 아니고 천신계도 아니에요. 이 양반도 9차원 존재입니다. 자, 이제 한바탕 더 이제 우리 조선으로 볼까요? 아까 그러면 이제 자, 정도전. 정도전 어디 출신인가? 예, 원숭이 종족 맞습니다. 정도전 매일마다 이게 저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매일마다 나발나발거리지. 입이 쉴 새 없이 막 하면서 설득을 하고 막 나발나발거리고 막 선동을 하고 그러죠. 이 원숭이 종족의 좀 특징이에요. 원숭이 종족은 언변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설득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군사의 역할을 많이 하죠. 아까 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원숭이 종족입니다.
뭐 오다 노부나가 자기 밑에 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숭이 같이 생겼다가 야 원숭아 원숭아 하고 이렇게 항상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기 서양의 어떻게 보면 우리 병법서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이게 군주론을 쓴 양반이 있어요. 아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군주론을 저기 그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원래 군주론 그 책을 쓴 게 이게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나를 갖다가 저기 좀 이게 이게 저기 군주한테 나를 좀 저기 자기 옆에다 놓고 저를 귀하게 써 달라고 이게 군사로 이렇게 발탁해 달라고 일종의 자기 이게 뭐냐 자기 소개서라는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함축해 가지고 이걸 책자 이걸 해 가지고 이게 문서를 갖다 이렇게 보내준 내용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군주론이라는 책이 인제 나중에 된 거예요. 근데 이 군주론을 쓴 양반도 이 원숭이 종족이에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름을 안 난 게 대부분 원숭이 종족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정도전은 안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예 개중에 그 아주 저기 아주 저기 좀 돌연변이 갖다가 저기 특수한 저기 아주 소수 경우에는 이게 대중에서 이게 이 명예를 아주 이게 저기 이게 저기 갈망하는 저기 그 있어요 원숭이 종족 중에. 근데 대부분의 원숭이 종족들은 이게 대중들의 앞에 이게 나서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 종족도 이름을 잘 안 남겨요. 그럼 대부분의 뒤에서 이렇게 한데 보면 다 원숭이 종족은 아닌데 원숭이 종족들이 다분하게 그런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탁을 많이 돼요. 뭐 용종족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보니까 왕이니까 왕 옆에 용종족 같은 게 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용종족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의식 수준이 첫 번째로 높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 자체가 현대 우리의 민주정과 이게 법치주의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러면 법과 이런 토론 문화와 수용하고 이걸 갖다가 냉철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왕이 잘해요. 그럼 호랑이 종족은 막 장군 기지니까 왕을 못 해먹겠네? 그렇지는 않아요. 호랑이 종족도 왕을 많이 하는데 그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시대에는 호랑이 종족들이 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용종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평화로울 때 이걸 잘해요. 그걸 역할을 잘. 근데 역사에 이제 혼란의 시대 됐고 이제 나라를 얻거나 나라를 다시 구하다 보면 이때 호랑이 종족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장군으로서 많이 해요. 그럼 역대 가까운 근태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볼 때, 자 그럼 이성계는 이 사람은 호랑이 종족이 아니고 소종족이에요. 호랑이 종족, 소종족 약간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이 호랑이 종족 완전 장군 체질에 저기 저거고 소종족은 약간 뭐라 할까 이게 장군 체질이라기보다는 묵뚝뚝하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이제 소 같아요, 진짜로 우직해요. 그럼 역대 저게 중에 그럼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같은 경우는 호랑이 종족. 그리고 환란의 시대에 보면 호랑이 종족들이 많이 내려오고 왕을 안 하더라도 뭐 예전에 보면 저기 뭐냐 조선에 보면 그 아이 다 까먹었네 이름 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본론적으로 원숭이 종족이 나와서 원숭이 종족은 군사 역할을 잘해요. 그럼 토끼 종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성이 이게 지배하는 시대에는 보통 저기 이게 조선을 따르면 이게 중전이나 이게 후궁, 황후의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토끼 종족 같은 경우는 여자 세상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왕, 직접 통치를 하는 여왕의 삶을 많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잘하기 때문에 의식 수준도 높고. 그 토끼 종족 뭐 성직자 삶도 살지만 성직자 삶과 그 저기 최고 지도자의 이제 황제급 아니면 조선의 왕급 뭐 그 정도의 삶을 살아요 많이. 근데 여왕의 몸으로 이게 다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남자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남자 시대에 왕을 하잖아요. 못해요. 남자 몸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럼 여자가 지배하는 시대 여왕으로
이게 해 가지고 해야 잘하고, 남자가 지배하는 시대는 이제 황후나 왕후 역할을 잘해요, 이 양반들은. 그리고 호랑이 정도는 이제 장군 저거고. 그럼 호랑이 좀 장군만 하니까 군사 옆에 막 제갈공명했던 군사가, 원숭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그게 틀려요. 원숭이 종족 같은 나라를 운영하고 이게 학식을 다듬고 이런 제도 개편을 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인제 이런 전쟁에 가면 거기는 인제 원숭이 종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국가적인 대전략적인 걸 이거 잘하고, 호랑이 종족 같은 전투에 나가면 전술적인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전술적인 거는 원숭이 종족이 못해요. 그래서 호랑이 종족이 왕이 되면 그 옆에서 군사 역할을 하는데, 장군이었을 때는 그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안 돼요. 왜? 그 전술적인 싸우는데 전술적인 건 좀 약간 원숭이 종족들이 몰라요, 그런 걸. 전쟁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문외한이에요. 그럼 원숭이 종족 전쟁 하냐? 하긴 하는데 원래 의식수준이 높은 애들은 전쟁을 어지간해서는 잘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거기까지 애들이 침범을 못 해요. 되게 은하계 중심기까지 갈 수가 없거든. 일종의 뭐 장벽이냐 뭐 그건 아닌데, 의식 수준이 낮으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잘 안 해요. 이게 안쪽에 은하계 중심에 있는 이런 종족들은. 그럼 전쟁을 어디 많이 하냐?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 많이 하게 돼요, 진짜. 이제 특히나 이제 은하계 안쪽에 이제 여기 안쪽은 천진계고, 이제 은하계 바깥쪽에는 이제 저기는 이제 저 같은 게 이제 하계라고 하는데,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하계였죠. 지금은 이제 그거는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일단 지구는 하계라고 그냥 일단 하고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대까지 역사가 하계 역사이기 때문에. 뭐 하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전쟁이 막 그냥 눈만 뜨는 전쟁을 하죠, 여기는. 왜? 의식 수준이 겁나게 낮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의식 수준이 낮으면 매일마다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인제 그 권력 같은 게 다툼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는 거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게 역사예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원숭이 종족 같은 이렇게 하계에 내려오면 이제 환경 그런 데 잘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좀 귀족 가문이나 아니면 높은 관직 이런 데서 이렇게 문서 같은 걸 잘 다뤄요, 원숭이 종족이. 문서를 잘 다루고, 그럼 공무원 많겠네. 예. 이게 공무원 중에 원숭이 종족들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게 근데 얘네들 그냥 머리가 좋다 보니까 좀 이게 상급, 이게 쉽게 말하면 행정구시라고 하죠. 이런 걸 보면 원숭이 종족이 행정구시를 잘 붙어요. 그럼 용종족이나 뭐 토끼 종족, 얘네들도 잘 붙어요. 영적 수준이 높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원숭이 종족이 문서 같은 걸 잘 다뤄요. 문서를 잘 다루고 토론 요런 걸 굉장히 잘하고, 이게 지혜롭고 지식 학문을 중시해요. 이게 철학적인 것도, 여기는 종교적인 거를 배제해요, 완전히. 원숭이 종족은 종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토끼 종족은 약간 성직자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개념이 이게 좀 강한데, 원숭이 종족은 그냥 토론, 철학, 이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여기는 종교 자체가 뿌리를 안 내려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입증과 증명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나 이런 거 같은 게 보면 원숭이 종족들이 입증 과학에 대해서 그게 증명됐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영적인 거 대해서. 그럼 대부분 그게 원숭이 종족의 문화예요. 그런 증명 같은 게. 원숭이 종족은 증명이 안 되면 그냥 싹 무시를 해버려, 얘네들은. 그래서 영적 수준이 낮냐?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뭐 증명이 돼야 돼, 얘네들은. 이제 왜 뭐 대학 같은 데 이런 데 토론 문화는 증명이 중요해요. 증명이 안 되면 다 모든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뭐든지 다 미신이야, 그냥. 얘네들은 다 싸그리 미신으로 다 취급을 해 버려. 이게 원숭이 종족의 문화예요, 이게. 증명이 안 되면 필요 없어. 싸그리 무시를 해 버려, 얘네들은.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영적인 걸 무시를 하다 보니까 한계점엔 이게 도달을 해, 얘네들이. 그럼 걔네들이 인제 그걸 하냐? 받아들여? 절대로 안 받아들여, 얘네들은. 증명을 해 봐. 증명이 되면 그때 인제 학술화 해 가지고 인제 이거를
모든 거를 기록을 하고 인제 이걸 갖다가 다 앞뒤를 재보는 마치 수학을 해 가지고 증명을 하듯이 모든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 이 얘네들의 특징은. 근데 토끼 종족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이게 종교적인 것도 이게 성직작, 종교, 이게 수행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그 영적인 걸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 가지고 비논리적인 것도 그냥 받아들여요. 이 비논리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예언집이 비논리적이죠. 근데 토끼 종족은 이걸 잘 받아들여요. 예언집 같은 거. 근데 원숭이 종족은 그런 걸 싸그리 무시를 해 버려요, 그냥. 네,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원숭이 종족들이 나중에 뭘 적어냐면 예를 들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자기를 태어난 이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다 예언했는데 거의 막 100% 거의 90% 넘게 다 적중을 했어. 그 당시에 원숭이 종족은 싹 무시를 하다가 이게 오다 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 종족들이 이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증명이 안 되잖아. 이게 앞으로 얘가 이렇게 90% 맞췄으면 그 후에 지금으로 앞으로 일어나도 90% 맞출 걸 뻔한 걸 해. 그러면 얘네들은 원숭이는 어떤 관점으로 인제 통계학적인 관점으로 인제 얘네들 접근을 해요. 이게 원숭이 종족의 특징이에요. 이제 통계학이 이게 원숭이 종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 모든 학문적인 기본게 원숭이 종족이 굉장히 강해, 학문은. 예, 그래 나중에 그런 걸 이게 뭐 영적인 걸 하면 나중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와요, 얘네들도. 예언집 같은 거 특히 이런 거 뭐. 그러면 얘네들은 통계학적인 관점으로 그거를 갖다가 자기를 합리화를 해, 얘네들은. 원숭이족의 특징이에요, 이게. 모든 게 통계학 같은 게 통계학이 왜 발달했냐면 원숭이족이 영적인 걸 부분을 아예 무시는 못 해. 근데 증명은 안 돼,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합리화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통계학적인 과거의 통계를 거의 90% 맞췄으니까 앞으로도 90% 맞출 거다. 이걸 자기 논리적으로 넣어 버려요. 예언직 같은 거니까 통계학적인 인제 관점으로 자기를 합리화를 해요, 얘네들이. 웃겨요, 좀 이게. 그럼 얘네들도 그걸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하지만 증명이 안 되면 싸그리 그냥 그걸 아예 받아들이냐.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통계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발달해요, 그래서. 원숭이제. 그러니까 통계학이나 이런 모든 학문이 다 원숭이족의 문화가 지금 지구에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원숭이 종족을 빼고 했으면 이런 학문이 안 발달했겠네. 발달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안 발달하죠. 학문이 원숭이 종족만 발달한 게 아니라 용종족도 발달을 많이 했어요. 여기도 원숭이 종족만큼만 아니더라도 용종족도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호랑이 종족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뭐 그냥 군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토끼 종족 같은 경우는 극도로 발달했어요. 이게 영적인 것과 토끼 종족은 이게 철학적인 것까지 이게 포괄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끝판왕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게 그 철학자 중에 이게 고대 그리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게 많이 있잖아요. 다 토끼 종족이에요. 이게 끝판 철학자급들은 다 토끼 종족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누가 있나. 하여튼 대부분의 역사의 이름을 나는 원숭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이름을 잘 못 남겨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게 이 토끼 종족만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토끼 종족도 철학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영계하고 같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구에 내려오면 토끼 종족 철학자들이 더 이름을 많이 남기고 종족을 많이 이게 많이 남기고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원숭이 종족도 이쪽에 많이 있는데 거의 끝판 철학자급들은 다 토끼 종족이에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나 이런 로마 철학자들 있잖아요. 거의 뭐 대부분이 다 토끼 종족이에요. 원숭이 종족은 많이 있는데 이름을 날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게. 네, 요런 면이 있어요. 그 원숭이 종족의 그 삶 자체가 그래요. 마치 그 외국에 보면 얘네들은 평생 삶이 대학교 캠퍼스의 삶을 산다고 해야 하나 그냥? 평생 삶이 그래,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뭐 이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하려면 돈도 벌고. 아까 이제 전에도 말씀 기본적으로 천신계는 이게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기 굳이 일을 안 해도 이게 사회가 다 알아서 해 줘요. 뭐 자기의 그 저기 역할을 갖다가 인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하나 인제 강제적으로 하냐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하냐 이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게 소크사스트나 이게 소피스트 이게 토론 문화가 발달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야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그 물질에 대한 이게 욕구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자기 생활하고 자기 사유들이 이게 해 가지고 할 정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 자원을 많이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노동력과 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원수인종들은 기술이 얘네도 하이테크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AI 기술을 빼고 나머지 이게 전자동 기술까지는 다 발달했어요. AI기 기술까지는 이게 안 돼 있어요. 뭐 이런 말해서 우리 지구는 지금 AI 시대가 지금 하고 이미 AI가 다 지금 여기 다 디지털 시대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지구가 원숭이 종족보다 AI 인공지능 기술, 정보통신 기술은 더 발달했어요. 이제 원체 이제 지구는 역사가 짧으니까 그 뿌리가 아직 내리질 못했는데 원숭이 종족은 뿌리가 굉장히 깊게 이제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다 지구가 약한데 지금은 원숭이 종족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안 써요. 대부분 천신계에서는 다 인공지능을 못 써요. 왜 인공지능을 쓰면 기계 종족한테 다 당하니까. 그럼 호랑이 종족도 높은데 호랑이 종족도 안 써요. 싸울 때 다 모든 걸 다 전자동 기술까지는 쓰는데 AI 자동 기술까지는 안 써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 같은 한 예를 들게요. 무인 정찰기라고 많이 들어봤죠. 뉴스 나오고. 자, 예전에는 무인 정찰기가 단순한 그냥 프로그램만 된 대로 해 가지고 해요. 근데 무인 정찰기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인제 작전 명령 내려냐면 근데 작전했는데 상황이 생각만큼 그게 녹록지가 않아.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인제 여기부터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정찰기는 프로그램 시킨 대로 다 그렇게 촬영만 하고 뭐 무슨 문제 있으면 그냥 해군 그냥 올 수 있게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 피할 수 있는 이게 간단한 프로그램만 돼 있는데 AI 기술이 인제 이게 적용이 되면 이 정찰기가 어떻게 하냐면 지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인간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도 자기가 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지가 가 가지고 다 정찰을 해요. 이제 여기서 AI 기술과 인제 전자기술, 전자동 기술이 여기서 인제 딱 이제 판가름이 나요. 마치 이와 같아요. 호랑이 종족은 그런 거 못 써요. 그냥 딱 이게 맡겨놓으면 지가 막 뭐 토끼 종종 쓰냐 토끼 종종 쓰는데 이게 다른 생활이나 이런 데는 쓰는데 전쟁할 때는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쓰면 당하니까 기계종 누구한테 안 써요.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로 이게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이 이게 벌어져요. 어느덧 이게 그렇게 쓰면. 그래 가지고 군대에서는 군하고 전함 하여튼 이게 뭐냐 이게 전쟁에는 절대로 안 써요, 모든 천신계에는. 토끼 종족도 안 써요. 토끼 종족은 자기 생활하는 데만 이렇게 AI 기술을 쓰지 이게 생활을 편리하는 데고 재밌게 하는 데만 쓰지 이게 뭐냐 어 네 토끼 같은 종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 여자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1%도 안 돼.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러면 당연히 성욕이 있죠, 다 여자니까.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자 그러면 토끼 종족 대부분의 주민들의 성욕을 채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자 섹스 로봇을 섹스 AI 로봇을 사용을 해요. 터키 종족은 이렇습니다. 그럼 다른 종족도 뭐 보통 남자와 여자 인구가 크게 괴리감이 한 뭐 7대 3만 돼도 그거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괴리감이 굉장히 크면 다 쓰게 돼요. 예를 들면 쥐종족 같은 경우에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AI 기술은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기능만 하는 그냥
AI 기능이 적용이 안 되고 단순한 기능만 하는 그냥 섹스 로봇 뭐 그 정도만 사용을 해요. 근데 저는 버튼 누르면 잉잉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AI는 거의 사람처럼 하고 왜냐면 쥐중독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써요. 왜냐하면 나중에 당하니까 잘못하면. 그런 거 있어요. 용족조 같은 경우에는 얘기는 5대 5기 때문에 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써요 잘.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쓰고 호랑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다 남자예요 여기도. 왜 쓰냐? 쓸 수밖에 없죠 인제 당연히. 인제 여자 저기 섹스 로봇을 인제 쓸 수밖에 없죠. 그 대신 인제 AI 기능은 첨가를 안 해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쥐중독보다는 좀 높은 저 기술을 쓰는데 호랑이 종족은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거를 갖다가 기계 종족을 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계 종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AI 환경 자체를 안 만들어요, 호랑이 종족은. 왜냐하면 호랑이 종족 자체 모든 전자동 기계가 다 무기예요, 다 얘네들은 군대이기 때문에. 다 그리고 생활되는 것도 다 무기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써요, 그냥. 나중에 큰 화가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 종족은 안 써요. 원숭이 종족도 안 써요. 그냥 원숭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기계 종족을 약간 좀 혐오한다고 해야 하나? AI를 혐오한다고 하나? 예 감히 기계 따위가 인제 이 좀 약간 이런 문화예요 얘네들은. 감히 기계 따위가 원숭이 종족은 좀 그런 문화예요. 용종족은 진짜 써요. 쓰긴 쓰는데 아주 저기 뭐냐 당연히 군대 이런 데나 중요한 나중에 이게 사회에 저기 뭐 AI가 이제 기계 종족들이 정복을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만 다 아주 제한적으로 극소수의 제한적으로만 써요. 만약에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까지 하기엔 나중에 위험하기 때문에 용종족은 거의 안 쓰고 토끼 종족은 이게 전쟁 전 무기 체질 빼고는 다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잘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원체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긴 기계 종족이 와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거예요. 근데 다른 종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 당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 원숭이 종족도 거의 안 써요. 그냥 여기는 그냥 기본 저기 뭐냐 이게 데이터 이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모든 걸 문자를 빛으로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빛으로 기록한다는 게 지금 현 우리의 시대예요. 모든 자료를 다 빛으로 다 기록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뭐 PC나 빅데이터나 서버 같은 게 다 빛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빛으로 영영이 띠 찌 이게 나중에 이게 저기 TV 같은 거 보면 뭐 기록 같은 거 보면 빛으로 찌지직 이게 지져 가지고 기록이 이게 마치 무슨 저기 활자 문자 하듯이 인자 이게 인제 0101이 저기 인자 저기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지니까 01010 이래 가지고 기록을 해요. 인제 이런 식으로. 근데 AI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안 만들어 원숭이 종족은요.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생활 딱 보면 그냥 태어나서 거의 죽을 때까지 마치 대학 캠퍼스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특징이 그래요. "와 좋겠다." 예 좋죠. 근데 이 원숭이 종족도 아무나 뭐 안 받아줘요 이메일을 얘네들도. 자기네들도 이게 매칭이 맞는 의식 수준이 되는 저기 이게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애들만 이렇게 받아줘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밑에 하기 좀 이게 천상계에서도 뭐 쥐종족이나 닭종족이나 뭐 염소종족이나 아니면 뱀종족 이게 낫거든요. 뭐 이게 말종족 얘네들 절대로 안 받아줘요 그냥. 보통 원숭이 종족은 비슷한 성향의 다른 종족끼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고 보통 원숭이 종족은 이 세 종족하고 교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종족을 다 뺐어요. 다른 종족하고는 교류를 안 해요. 보통 토끼 종족, 용 종족, 호랑이 종족하고 많이 교류를 해요. 그 대신 인제 저기 토끼 종족, 용 종족, 호랑이 종족은 이게 지도자의 삶을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다 낮은 종족이나 이게 4 차원 존재들이나 얘들하고 많이 만나요. 지도자니까. 근데 원숭이 종족은 잘 안 만나요. 왜냐면 이게 안 맞아 자기네들하고 성향이. 그나마 이게 용 종족, 호랑이 종족, 토끼 종족하고 이게 성향이 맞아요. 의식 수준이 값이 높으니까. 옆에서 얘들 학식이 높기 때문에 군사나 이게 자문 역할을 많이 해요. 음.
이게 원숭이 종족의 특징이에요. 그게 원숭이 종족이 대한민국에 많이 태어났어요.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원체 인구수도 적기도 하고 사람들 눈에 띄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별로 없어요. 원숭이 종족 가끔가다 정도전이나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이게 사람 눈에 명예를 이렇게 갈망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만 이렇게 눈에 띄지 대부분이 눈에 안 띄요. 이게 얘네들은 원숭이 종족을 대표로 누가 있냐? 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분 중에서 그 양반이 있네. 옛날에 정도전을 존경한다고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게 한나라당이었나? 이게 뭐 한나라당에서 쪼개져 가지고 아주 좀 당이 하도 많아 가지고 당대표까지 했던 양반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그 양반 원숭이. 그리고 일단 원숭이 종족의 특징이 뭐냐면 발변력이 끝내줘요. 언변력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자, 그럼 연예인 중에서 말 잘하는 양반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말 다 잘한다 해서 원숭이 종족은 아니에요. 여기 토끼 종족이나 용 종족, 호랑이 종족도 언변력이 뛰어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아냐? 그 양반 있구나. 이게 갑자기 이름을 생각 안 나네. 이게 개그맨 중에서 이게 말을 따다다다 하는 양반이 있는데 걔 누구지? 이름을 또 생각 안 나네. 까불까불하면서 백종원 그 프로에서 같이 했던 그 양반 하여튼 그 양반이 원숭이 종족.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걸 좋아하는 원숭이 종족도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이걸 드러내는 거를 매스컴에 드러내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양반들이 있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양반 있고 누구 있냐? 말 잘하는 게 그러면 이영자님은 저번에 말했지만 호랑이 종족이고 말 잘하고 이게 따다다다 하는 양반이 누가 있냐? 근데 말 잘하면서도 이 양반들이 이게 외부에 자기를 드러내는 걸 대부분이 안 좋아해서 그렇게 이게 없어요. 누구를 하려고 해도 별로 딱 그만한 게 누가 있나? 홍석영 아니고 설명한 사람이 없네. 보통 이런 양반들이 대학 교수로 많이 있어요. 원숭이 종족 양반들이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학 교수로 많이 이 직업으로 많이 이게 선택을 해요. 그 연구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이제 좀 자문이나 뭐 이런 하는 역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많고 그쪽으로 대부분 직업을 많이 선택해요. 원숭이 종족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에서 원숭이 종족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노가다를 많이 떴는데 예전에 알바로 원숭이 종족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외로 토끼 종족 같은 경우에는 없구나. 토끼 종족도 호랑이 종족은 많이 있고 이 직업군이 보면 원숭이 종족은 문서를 다루고 가르치는 일, 교수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연구, 학식, 철학 거의 그런 뉘앙스의 직업들을 선택을 해요. 이 양반들은.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우리나라 조선의 양반하고 비슷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양반들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을 선택을 해요. 그 조선 옛날 양반처럼 이게 하늘천 따지면서 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서 삼경을 이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달달달달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밖에 마당새야 하고 집에 이제 가난하면 집에 절대로 노동을 잘 안 해요. 이 양반들 오서 삼경하고 나중에 과거 급제해서 해야지 이제 원숭이 종족의 특징이에요.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내가 땅은 파진 않는다. 농사는 짓지 않는다. 내가 이거 오서상경 해가지고 관료로 들어가서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든 과거 급제를 하든지 이게 원숭이 종족의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지. 옛날 조선 사회 보면 이게 양반인데 찢어지게 가난하네. 그런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 방법은 얘네들은 온리 하나 그러면 이제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출사하는 게 오직 목표야 가문에. 그러면 이게 좀 제가 농사를 짓고 어떻게 농업국가니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안 해. 원숭이 종족의 특징이. 이제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나중에는. 근데 대부분 특징이 그래요 그냥. 이게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을 선택해요 이 양반의 특징들이. 근데 원숭이 종족이 원체 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어디에서 가냐? 아까 저기 좀 이게 이게 상급 가면 이렇게 조용하게 어디에서 문서 다루고 아니면 뭐 가르치고 이게 조언하고 연구하고 그런 데서 조용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저도 띄지도 않아. 안 그래도 숫자도 적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숭이 종족의 특징이. 그래서 원숭이 종족이 은근히 이게 역사 같은 데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근데 몸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서 이게 지혜로 이게 지식 지혜로 이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게 나서는 걸 안 좋아해요. 얘네들 이 원숭이 종족의 특징이. 하지만 지구에는 큰 영향력을 끼쳐요. 어떻게 끼치냐? 토끼 종족이나 용종족, 호랑이 종족 같은 옆에가 이 사람들이 지도자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군사 역할이나 자문 아니면 뭐 비서 역할도 하고 뭐 운전사 역할도 하면서 이게 조언을 하고 이게 대신 세상을 이게 뭐냐 지도자급이나 이렇게 그런 걸 좀 보고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띄어요 잘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여러분도 가끔씩 치달아듯이 볼 수 있는데 좀 이전하기가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든 게 원숭이 종족. 토끼 종족 같은 경우는 원체 미디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은 미디어 이 문화가 토끼 종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연예인들 이쁘다 싶은다 아우 저 참 이쁘다 싶으면 대부분 거의 8, 90%는 다 토끼 종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우리가 딱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숫자가 적어요. 대부분 그런 존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쉽게 이게 대면은 아니더라도 쉽게 미디어로 이게 볼 수는 있죠. 용종족 같은 경우는 정치인, 뭐 이게 법조계 용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용종족의 이게 법 문화가 용종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법조계 쪽에도 많고 뭐 정치인들도 많고 기업가도 있는데 기업가도 꽤 있긴 있구나. 기업가도 있고 왜냐면 용종족이 그 시스템을 이게 어때 법제 민주주의 이런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화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걸 기업도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조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게 잘 다루어내요. 얘네들은 그런 데서 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다뤄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 종종 제도화 이런 걸 얘네들의 특징은 수평적이고 토론 문화적이기 때문에 제도화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얘네들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학식이나 이런 문서를 잘 다뤘기 때문에 그 제도화 같은 거 기틀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실질적인 거에서는 약해요. 실질적인 거. 하지만 이론적인 거는 강해요. 뭔 좀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접 지도자는 안 나서요. 대부분 원숭이 종족들은. 왜냐면 실전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노는 걸 좋아해. 원숭이 종족들은 끼리끼리 이게 뭐예요? 자기네끼리 토론하는 걸 이게 어떻게 수다 떨다는 거나 이게 좀 이게 토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남자예요. 여자도 여기는 8대2? 8대2 맞나? 9대1인가? 8대2? 남자가 8, 여자가 2? 그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게 토론 문화 형식이에요, 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토론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네 원숭이 종족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토끼, 용, 호랑이 얘네들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말이 통해요. 근데 어느 애들을 봐. 예를 들면 쥐종족이나 좀 낮은 천상계에서도 낮은 애들 얘네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원숭이. 그러면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해 원숭이 종족은 낮은 이게 몇 마디 나누면
이게 좀 약간 좀 이제 양아치 기운이 있고, 얘가 너무 하등해 이게 생각하는 게. 그런 원숭이 종족 애들은 "에이 니들이 그렇죠." 아예 상정을 안 해. 그럼 자기네 비슷한 수준의 애들끼리 놀다 보니까 좀 이게 그래요, 얘네들의 특징이. 그래서 그게 그런 삶을 계속 천상에 살다가 지구에 내려오면 비슷한 성향을 띠게 돼요. 그리고 그 직업도 인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숭이 종류에 대해서 인제 저기 좀 제가 대략적으로 이게 강의를 했는데, 이제 원숭이 종족을 인제 여러분들이 할 때 볼 때 '아 이 양반이 옛날 우리 교수님이 원숭이 종족이었구나.' 이제 이게 뭐 인제 딱 이게 딱 이게 다가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왜 저의 내가 원숭이 종족은 아니더라도 '왜 저 양반 원숭이 종족인데 저 양반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깝깝한가? 세상을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나?'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양반들은. 그리고 인제 그거에 맞는 저기 인연법들을 거의 대부분 인제 거의 맺게 되고, 그리고 인제 직업도 고런 직업을 선택해요. 원숭이 종족은 뭐 이건 다 그런 뭐 철학자 직업이 다, 원숭이 종족 아까도 말했지만 직업이란 개념이 없어요. 마치 대학교 캠퍼스 대학생들이 하는 생활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런 게 직업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거기 인제 부분적으로 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하긴 하는데, 거의 얘네들은 생활이 그냥 대학생 같은 삶을 살아요 그냥, 대부분의 모든 여기 국민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종족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쪽뭐 사회주의 시스템도 그럼 직업, 이제 의식 수준이 낮으면 그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의식 수준이 낮으면 애들이 좀 그 각 구성원들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놀고 먹고 많은 걸 자기는 누리고 싶어요. 자기는 일은 하기 싫고 혜택은 타이어보다 많이 받고 싶어 해. 대표적인 게 이제 쥐종족 애들이 있죠. 인제 얘네들은 그런 성향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로또 복권 좀 그런 심리도 세고, 실질적으로 로또 복권 대부분은 얘네들이 다 사요. 쥐종족 애들이. 저기 뭐 저기 조그만 하고 이게 큰 걸 얻으려고는 약간 좀 그런 마음 같은 게 좀 세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의식 수준이 높은 거 보면 얘네들은 그냥 놀면서 그냥 무슨 "아유 난 취미 생활로 하는데", 원숭이는 취미 생활이야 삶 자체가. 근데 그거로 해서 사회가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그게 인제 잘 유지가 돼. 근데 쥐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 그럼 쥐종족에 있는 지도자들 것도 있어요. 쥐종족은 기본적으로 얘들도 용병 시스템, 군대 시스템 비슷해요. 그 인제 최고 저기 여기는 다 남자예요 대부분. 그럼 최고 장교는 사령관급들이 있고, 사령관급 위에 인제 저기 쉽게 말하면 왕급들이 있고, 이제 왕급들 주변에 뭐 장관급 있고 총리급 있고, 그 위에 인제 저기 황제급들이 있고, 황제급 위에서도 인제 저기 사천왕급이 인제 이게 다 완전히 피라미드식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제 저기 강제적으로 인제 일을 해요 얘네들은. "야 너 이게 사회에 있으면 사회에도 너도 뭔가 저기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자발적으로 다른 저기 토끼 종류의 원숭이나 명종족은 얘네들은, 호랑이 종족은 자발적으로 해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 내가 이 해야겠다.' 이걸 하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사회 시스템이 잘 되는데, 근데 쥐종족 애들은 안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그냥 매일만 놀고 먹고 하면서, 이 말은 근데 쥐종족이 마약 문화가 쥐종족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용병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면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취제를 많이 넣으면 이게 마취제 자체가 마약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싸워 가지고 다치면 이 후유증으로 통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마약을 투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럼 마약 중독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마약 중독자들은 다 저기 다는 아니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다 쥐종족들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을 보면. 왜냐하면 쥐중독들은 맨날 용병이라서 전쟁을 겁나게 많이 애들은 하고, 이게 그러니까 싸워 가지고 인제 하면 팔다리 자르고 하고 뭐 하면 어디 후유증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마약을 투여를 많이 해요. 그럼 전사 종족들은 다 마약쟁이들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저기 닭종족은 여전사잖아요. 여기는 인내를 참아요. 마약을 진짜로 고통스러울 때
그때만 마약을 투여를 하지 그지 않고서는 그냥 참아요. 저기 닭종족 같은 게 그 여전사 종족 근데 저기 쥐종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프면 마약을 막 넣어. 그러니까 마약 중독을 많이 걸려요 얘네들이. 왜냐면 이게 얘네들은 이게 용병 전사 좀 저거기 때문에 싸우는 일이 뭐 허다해요 얘네들. 그러니까 몸을 다치면 그 후유증을 저기 그거를 아프니까 이걸 해요. 그러면 닭종족도 몸을 다쳐요. 근데 얘네들은 참아요 그냥 인내를 내서. 호랑이 종족도 비슷해요. 그냥 참아내요 얘네들은. 위에 인제 좀 적은 애들은. 근데 의식수준이 좀 낮고 이런 전 애들은 이게 저기 여기하고 저기 뭐냐 염소 종족도 오고 저기 뭐냐 뱀 종족도 마약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닭 저기 뭐냐 근데 쥐 종족만큼은 안 쳐. 근데 저게 왜 염소 종족하고 왜 저기 뭐냐 뱀 종족을 잘 이걸 제가 안 다루냐면 인구수가 굉장히 좀 왜냐하면 지구에 대한 영향력이 지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게 저기 천상계 인구수는 많은데 여기에 저기 지구 입장권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에 많이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쥐종족은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태어난 거고요. 그래가지고 쥐종족 같은 게 이제 좀 그런 면이 있고 원숭이 종족 같은 경우는 이게 얘네들은 뭐 하여튼 거의 그래 그냥 얘 학자, 철학자 뭐 거의 그런 타입으로 딱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족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한 원숭이 종족을 만나서 한번 잘 관찰하고 저분이 왜 저런지 보면 다른 종족에 봤을 때는 참 깝깝하게 살아요 그냥. 책이나 파고 문서를 중시하게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책이나 파고 저 어디 놀러 쉽게 말하면 나이트클럽 가서 뭐 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책 파는 거를 좋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재미없게 살아요 이게 저기 다른 종족이 봤을 때는. 네, 이런 종족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 뭐 피해를 안 주니까 원숭이 종족.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두는 것이 나중에 인연을 만약에 원숭이 종족을 접하면 어떻게 이제 저기 대해야 할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원숭이 종족이 뭘 대충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최소한 이제 원숭이 종족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분하고 친하고 싶으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게 원숭이 종족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종족이 이런 질문을 하면 원숭이 종족은 역사적으로 어디에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로마, 고대 그리스, 그 원로회, 토론 문화, 로마를 꽃피운 게 원숭이 종족이에요. 지도자급들은 다 이제 용종족이나 이제 호랑이 종족, 토끼 종족들이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지금 옛날 우리가 아는 고대 그리스 그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약간 그게 또 원숭이 종족이 이게 기록한 신화적인 좀 성향이 있어요. 다 국가마다 그 신화의 특성이 좀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좀 호전적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하여튼 저희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해서 원숭이 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다른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뵙겠습니다.